반독재투쟁, 또 민권투쟁, 이런 운동, 또는 통일운동, 이런 쪽으로도 여성들이 그 맥을 이어왔다. 맥이 끊긴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정신이죠. 그 시대에 뭘 할 것인가. 어찌보면 개화기에는 문물을 받아들여서 눈을 뜬다든지, 또 우리가 나라가 국권이 기울거나 나라가 망했을 때는 나라를 찾는 일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민주국가임에도 민주주의가 제 역할을 못할 때는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나서야 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도 그동안에도 해왔지만은 우리가 분단 국가로서는 통일을 하기 위해서 통일운동에 우리가 또 이제는 더 좀 주력해야 될 때가 아닌가. 사실 우리가 지금 건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서가지고 통일운동이라는 말이 거의 죽은 말이 되어버렸어요. 통일이란 말,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누가 얘기했는데, 나 그 말 이외에는 최근에 통일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화두가 아니에요. 엉뚱한 것이 사람 죽은 큰 대형 사고 같은 것이 화두가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적어도 OECD 국가 정도로 경제력이나 국력이 이만큼 성장했으면은 이제는 빨리 나라를, 일제 때는 되찾는 일이고 이제는 반동강도 나라를 빨리 우리가 온전하게 돌리는 일이 우리 시대의 소명의식이죠. 그런 일에도 우리 여성들은 빠지지 않고 나서왔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그 뿌리를 찾아가는 것은 이 시대에도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순히 여성 독립운동가 몇 명의 행적을 거론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군대는 그 뿌리고 광복군이고, 그 이제는 의병이고, 그 이제는 동학군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뿌리를 찾아가야 되죠. 오늘 우리 이 시간도 그런 일환이다라고 느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1세기에 우리의 바람직한 여성상, 사실 지금 우리 여성상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모델을 할 수 있는 여성상이. 제가 한 몇 년 전에 유관순상 충남도청에서 제정한 상입니다. 제가 그때 심사위원을 했는데요. 그때 유관순상을 하면서 역대 수상자와 또 그 해에도 최종 선정자가 누구냐면은 주로 봉사활동입니다. 그 해에 된 사람도 저 거제도에서 애락원이라고 하는 고아원과 양로원을 겸하는 아마 그런 기관을 운영하는 여성이 받았는데, 물론 훌륭한 분이에요. 가치를 낮추자는 뜻이 아니라 여성상이 이 시대에 맞게 좀 다양화되지 못했다는 거죠. 사회 봉사만이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정신을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에서 우리가 찾아서 이 시대에 맞는 21세기 여성 독립운동가를 찾아야 된다. 그게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정신입니다. 자, 첫 줄에 나오죠. 1907년 국채보상운동 당시 대구 여성들이 폐물 알죠? 여성들 폐물 폐지 부인회의 시초입니다. 이때 딱 나옵니다. 여기에 다 정신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나라를 위하는 백성된 도래에는 남녀의 차이가 없다. 이게 바로 여성 독립운동가의 정신입니다. 남자들이 구국대회에 참여하는데 우리 여자들은 폐물 폐지로 참여하자.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것, 그 당시 상황에서. 자, 1919년 3.1 만세 항쟁 또는 3.1 혁명 때 서울 시내 이화여고 등 총 남녀 13개 학교, 대표적으로 유관순 열사가 다니던 학교에서 이화여고를 표명했습니다. 저 당시에 여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거였어요. 저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 다음에 그런 학생들의 산발적인 그런 항쟁이 나중에는 이런 여성 항일 단체로 이어지죠. 조직화되기 시작하죠. 이제 성인들까지 포함되어가지고. 물론 3.1 혁명 때도 학생들만 한 건 아닙니다. 전국 각지에서 나이 어린 소녀에서부터 꼭 몇 세라고 표현은 못하지만 나이 드신 분, 어른들까지도, 할머니까지도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비록 남은 나라지만 임시정부를 구성했을 때
또 이런 분들이 임시정부에 참여해서 임시정부는 지금으로 치면 행정부고요. 그 당시 국회는 임시의정원이라고 했습니다. 임시의정원에 여성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분들은 이제 의열투쟁을 하신 분들입니다. 남자연, 조신성, 안경신,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은 이런 분들은 그냥 이제 쉽게 말하면 안중근, 이봉창, 여자 윤봉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남자연은 대표적으로 남자 안중근으로 불리잖아요. 여성들이 몸에 폭탄과 총을 휴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저 시대에는 그런 걸 필요로 했고 또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이런 국제보상 단계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었어요. 또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었고 마지막에는 이제 여성들이 광복군, 그에 앞서 결성된 조선의용대, 여자 군인입니다. 이건 정식 단계를 밟아서 여성들이 이렇게 활동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낮에는 직장 가고 집에 오면 빨래하고 애 돌보고 퇴근길에 애 데려와서 출근길에 애 맡기고 가고 뭐 또 시부모를 모신 분은 부모 봉양을 해야 되고 이게 서구라고 그렇지 않을까요? 특히 육아, 출산과 육아는 남자가 요한건도 못 해주잖아요. 출산은. 육아는 요즘도 이제 남성들이 많이 젊은 세대들은 돕습니다만 여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중고라는 거죠. 집에서는 집안일을 다 해야 돼요. 나 여성 광복군이니까 우리 집에 여자 한 명을 누가 고용해가지고 네가 집안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성 광복군이면 집에서는 집에 일들을 하고 나가서는 나가서 일을 하고. 그래서 남자들보다는 두 몫이죠. 근데 그동안 우리 광복 또는 독립투쟁사는 남성들의 무장투쟁이 주로 위주였어요. 초점을 거기에 맞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쉽게 말하면 좀 허드렛 일로 보인 거예요. 광복군이 옷을 입으려면 누군가 군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자, 우리 이 시간을 위해서 밥을 먹었는데 누군가는 밖에서 밥을 짓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 그래요? 저분들이 일이 완전 허드렛 일입니까? 우리가 배가 고파서 뭘 하겠어요? 3일 굶으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만약 독립운동이라면 밖에서 밥을 짓고 이제는 먹은 그릇을 씻는 저분들도 저게 독립운동이라는 거죠. 의미를 그렇게 확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동안 우리 사회가 남성주의에 무장항쟁에만 초점을 맞춰서 독립운동이라고 봐왔던가. 의식 전환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특히 어떤 비밀 문서, 비밀 연락 이런 것은 여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어요. 여성이기 때문에. 자, 다음 장 봅시다. 지금 여성 독립운동가는 5월 현재 원래 270명이었는데 3월 달에 2명이 추가돼서 272명입니다. 아까 전체 봤죠? 14,000 몇 명이 그게 전체고 그 중에서 여성은 272명 현재 그래서 1.9%. 272명 중에 여성이 2명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 명은 이제 송미령, 장개석 총통 부인입니다. 대한민국장이 1등급이거든요. 1등급. 1, 2, 3, 4, 5. 1등급이 대한민국장. 2등급이 대통령장. 3등급이 독립장. 4등급이 애국장. 그 다음에 5등급이 애족장. 여기까지가 훈장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 이걸 다 포함했습니다. 참고로. 272명 또는 14,000 몇 명은. 근데 대한민국장 지금 우리 1등급 받은 분은 윤봉길, 이봉창, 뭐 백범, 김구, 그 다음에 안중근, 의병대장 유인석,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독립투쟁사에서 상징적인 분들 25명 정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그 1등급은 늘어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초기에 다 받았어요. 거물들이기 때문에. 지금 받는 사람들은 대개 4등급, 대개는 5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훈격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높은 직위에 있었거나 공적이 좀 더 큰 상대적으로
컸던 분들이 이미 받았기 때문에 지금 받는 분들은 훈격이 좀 낮습니다. 물론 독립운동을 등급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꼭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또 그리고 누군가는 누군가는 대장이 있으면 누군가는 대원이 있겠죠. 다 대장이 있을 수 없고 다 대원이면 또 누군가는 통솔자가 필요하겠죠. 그건 역할이라고 봐요. 대통령은 그냥 우리 국민의 대표입니다. 국가 원수이기도 하지만 외국에 우리 전 국민이 다 갈 수 없잖아요. 한 명을 대표로 가는 게 대통령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대통령이 뭐 별겁니까? 여러분도 될 수 있고 저도 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국민의 지지만 얻으면은 별 사람 다 하잖아요. 대통령 요즘 보면. 그죠? 틀린 말 했나요 제가? 아무나 앞뒤다 요즘 보니까. 송미령 여사가 과연 1등급까지 받을 만한 것인지는 난 참 조금 그렇습니다. 뭐 장개석 총통이야. 뭐 또 원수이고 또 국가 차원에서 광복권을 많이 지어줬으니까 받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 송미령 한 분은 미네르바 루이즈 구타펠이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미국인입니다. 이분은 그런데 훈격으로 치면은 건국 포장입니다. 어쨌든 이 두 분은 이제 외국인으로서 272명 중에 포함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북자, 공산주의 운동가 이런 분들은 아직 대상에서 심사 자체에서 빠져 있습니다. 물론 몇 분은 받은 사람도 있긴 해요.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 잠시. 그것도 또 좀 무섭죠. 어느 정권에서는 공적이 인정되고 어느 정권에서는 인정이 안 되고 독립운동은 똑같이 했는데 그래서 빨리 통일이 오고 우리 사회가 그런 것들을 두루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게다가 인원이 많지 않은 것은 상대적으로 자료 발굴 이런 것들이 미흡한 점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본다면은 여성들이 남자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벌을 받아도 또 조금 미약하게 받았던 면도 없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훈장을 줄 때는 최소 뭐 감옥은 6개월 이상, 어떤 단체에서 활동은 뭐 3개월 이상 이런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런데 6개월인데 뭐 석 달밖에 안 했다든지 3개월 대상인데 보름하고 말았다든지 이러면은 어쨌든 국가가 정해놓은 나름의 규정에는 미달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과연 그 규정이 합당한 것이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는 있다. 재론의 여지는. 독립운동도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김구 선생 같은 분은 지금 구 한말에서부터 해방되는 날까지 독립운동 진영의 책임자 또는 간부로 몸을 담아서 거의 뭐 평생을 했던 한 반면에 어떤 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딱 한 방 해가지고 성공해서 확 한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럼 과연 예를 들면 이봉창 열사를 그런 분으로 함부로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과연 그러면 이봉창 의사는 그러면 그 독립운동 그것이 값이 싸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안에 따라서는 지속적으로 할 일도 있고 어혈투쟁 같은 경우는 단신으로서 집으면 한 번에 성공해서도 큰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기를 길다고 해서 꼭 능사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이런 품격을 정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얼마나 오래 했느냐 또 어떤 경우에는 기간은 짧지만은 그것이 가져온 성과나 파급 효과가 얼마나 컸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감안해야 될 것이며 또 그리 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어쨌든 우리 기존의 서훈의 이런 기준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좀 과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그걸 뭐 문을 없애버리는 뭐 하루만 해도 주자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너무 이렇게 인색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제 의견입니다.